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 11월 14일 지금 9시 26분이 지나고 있는데요. 네, 어제 영상이 너무 혼자 떠든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보충하는 영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리 1번하고 5번을 보충하고 재설명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약간 이런 어제같이 좀 횡설수설하는 느낌으로 좀 안 하고 싶은데 피로도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좀 컨디션 관리를 해야 한다 싶기는 하지만 요새 또 이제 원고 보고 그다음에 수정하고 막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조금 고돼지는 것 같아요. 일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정리 1번에서 5번까지 빠르게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좀 더 나은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정리 1번부터 보겠습니다. 실체는 본성에 있어서 그것의 변용들에 앞선다. 네, 실체랑 변용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체는 변용에 앞선다라는 건데 왜 앞서냐면요. 일단 실체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보면 실체라는 거는 왜 각각의 존재들은 하나의 공통된 특징을 지닐까 하면서 나타나는 게 실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데아라던가 실체 이런 본질 같은 경우는 왜 나오는 개념이냐면 이 세계를 살아가다 보면은 되게 개별적인 존재들인데 공통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쟤네들 다 개별적이고 쟤네들이 뭔가 자기가 내가 이거 하겠어 하고서 나온 게 아닌데 왜 쟤네들 다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지? 뭐에 의해서 저렇게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거지?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슷하게 해주는 뭔가가 있으니까 공통되게 해주는 뭔가가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 아닐까 하는 거고 그걸 이제 이데아, 실체, 본질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들이 허구적인 개념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문학적인 약간 좀 은유적인 표현이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허구적이진 않은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또 뭐 파악해 나갈 수도 있겠죠. 이것도 뭐 이제 과학적인 방법으로 파악해 나갈 수 있겠지만 일단 철학적인 방법을 통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세계에는 공통되는 것이 있을까? 이거 이데아 실체 본질이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게 생기냐면 이 공통되는 것들이 일단은 자기들이 그 공통되는 것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 부여받아서 가지고 있을 거라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어떤 한 개체가 이 공통되는 것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있고 이데아나 실체 본질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마주하는 실제 이제 뭐 코끼리라던가 뭐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상으로 얘네가 원인이 되고 변용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서 변용이라고 하고 있는 우리 존재들이 이것의 결과물이 된다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실체를 좀 중시하는 입장, 실체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존재들에게 앞서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이 상황에서 이게 지금 변용이라는 거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런 존재들을 변용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이것들을 이제 파악하다 관찰하다 보니까 쟤네들 왜 하나의 공통된 특징을 지니까 이런 질문을 가졌다 했잖아요. 변형을 보다가 왜 하나의 공통된 특징을 지니지 하다 보니까 실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경험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 실체나 이데아는 그 뒤에 후행되는 것이다. 네, 인식 순서상으로 보는 거죠. 예, 인식 순서상으로 봤을 때는 변용이 앞에 있고 이데아나 실체 본질이 뒤에 있다. 변용을 통해서 파악하고 그 과정 후에 이데아나 실체가 나오는 거니까 이게 제일 기본이고 처음이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존재의 성립 과정, 발생 과정을 보게 된다면은 실체가 있고 그 다음에 변용이 생긴 거야. 왜냐하면 성질을 부여받아야 이것도 나타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실체가 앞선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 볼게요. 증명을 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정의 3과 5에 의해 명백하다라고 하는데요. 정의 3번은 이제 실체의 성질을 말하고 정의 5번은 변용의 성질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5번을 좀 주요하게 보면 되는데요. 5번 다른 것 안에 있으면서 다른 것을 통해 파악된다라고 했죠. 이 변용되는 것은 어떤 성질을 부여받은 후에 그게 이제 존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성질에 부여받는 것에 이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다른 것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다른 것 안에 있다, 다른 것에 포함된다, 뭐 다른 것에 의해 파악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실체 안에 있고, 어떤 실체 안에 있고 어떤 실체를 통해 파악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이게 뭐 성질을 애초에 그 코끼리가 있다면은 코끼리의 실체로부터 성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그 성질을 따라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예, 코끼리의 범주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코끼리의 그 성질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살아간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실체는 그 자체에 있고 그 다음에 뭔가에 그 의존하고 있지 않으니까, 예, 변용은 실체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의 3과 5를 이제 언급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정리 2번인데요. 네, 서로 다른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두 실체, 이건 제가 아까 한 건데 이건 놔둘게요. 두 실체는 피차 간에 공통점이 전혀 없다. 네, 이게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는 두 실체는 이제 공통점이 없다. 일단 공통점이 없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조금 함정에 놓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또 다르게 표현하면 되는 거고, 일단 하나씩 볼게요. 이제 실체, 이 말을 이제 간단하게 표현을 한다면은 실체들은 각각의 고유성을 지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실체라는 거는 특징 덩어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특징 덩어리를 가리켜서 뭐 개의 실체, 어떤 특징 덩어리를 가리켜서 코끼리의 실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는 두 실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특징이 두 개다, 이건데, 이 특징이 두 개다라는 거는 같은 특징이 두 개다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다르니까 분류를 한 거거든요. 만약에 같다면은 하나로 취합하면 됩니다. 예, 굳이 두 개로 나눠 놓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 실체라는 거는 두 특징 덩어리고, 예, 그리고 이제 하나로 취급되지 않는 이유는, 네, 특징이 다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특징이 다른 두 실체는 공통점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코끼리의 실체랑 인간의 실체를 보게 됐을 때 완전히 다르냐, 예, 이걸 보게 되면은 코끼리랑 인간은 공통된 특징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 할 수 있죠. 그래서 코끼리랑 인간은 생물이면서 동물이면서 발도 있고 코도 있다, 공통된 특징이 있지 않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를 약간 혼동에 빠뜨리는 요소다, 표현이다. 공통점이라고 번역을 해서 혼동에 빠질 수도 있고, 네, 아무튼 약간 이 표현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스피노자가 왜 이제 두 실체는 공통점이 없다 이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결과적으로 코끼리의 실체든 인간의 실체든 생물, 동물, 발, 코, 이것만 가지고서는 구분이 안 돼요. 예, 구분이 안 됩니다. 분명히 두 다른 실체인데 공통된 걸 얘기를 하면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은 둘로 나뉘게 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이유는 이런 성질이 아니라 어떤 본질적인, 얘한테만 있는 고유한 성질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예. 코끼리로 규정되는 과정에서 생물, 동물, 발, 코, 이게 있겠지만 얘만 가지는, 코끼리만 갖는 고유 성질이 있어야만 코끼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 동물, 발, 코 이거 가지고 있다고 해서 코끼리 안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유 성질이 있을 거고, 인간도 마찬가지로 고유 성질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 고유 성질이 다르니까 결국에 하나로 취급 안 된 거다, 이 얘기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는 두 실체는 서로 그 고유 성질이 다르다, 이런 얘기랑 같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피차 간에는 공통점이 없죠. 왜냐면 고유한 성질이라는 거는, 코끼리의 고유 성질은 코끼리만 지니는 거고, 인간의 고유 성질이라는 건 인간만 지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인간만 지니는 거랑 코끼리가 지니는 거랑 공통점이 있을 수 있냐 해보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본질적인 성질 자체는 같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 본질은 서로 공통점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랑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실체는 고유성을 지닌다, 고유한 성질을 지닌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빠뜨린 거 있나 한번 읽어볼게요. 코끼리와 인간은 공통되는 것이 있다 해도 그 공통되는 것을 나열하면 여전히 어떤 존재인지 판단이 안 된다. 네, 맞죠. 예, 공통되는 걸 나열하면은 일단은 생물이구나, 동물이구나, 코가 있구나, 발이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예, 판단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구체적이면서 고유한 특징이 나타나야 어떤 것을 말하는지 판단이 가능한데, 고유 특징은 고유한 것이니 공통될 수 없다. 예, 고유하다는 말 자체가, 예, 다른 것은 지니지 않고
이것에게만 유일하다 이런 의미인 거죠. 네, 이 지금 설명은 제가 이제 그 써놓은 거 제가 그 읽으면 설명하려고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뭐 어디에 있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예, 실체는 특징 덩어리이고 그 특징 덩어리 중에서 고유한 특징이 이 실체의 골자가 된다. 예, 만약에 공통된 특징으로만 구성되는 게 있다면 그거는 어떤 존재로 규정되기가 좀 어려워요. 예, 그렇다 보니까 고유성을 지녀야 돼요. 실체라는 건 고유성을 지녀야 특정 개체가 될 수 있죠. 어떤 특정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걸로 부유되려면은 고유성을 지녀야 되고, 예, 그 고유성을 제외하고 나면 어떤 걸로 특정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인다. 그래서 각각의 실체는 자기만의 뭐 비법 뭐 이런 거죠. 자기만의 고유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증명을 볼게요. 이것도 역시 정의 3에 의해 명백하다. 왜냐하면 각각의 실체는 그 자체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 자체에 의해 파악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즉 한 실체의 개념은 다른 실체의 개념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개념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를 현혹시킬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거죠. 네. 어떤 실체가 있다면 그것의 고유한 본질이 있다. 예, 그리고 인간의 본질과 코끼리의 본질이 같을 수 없다. 왜냐하면 고유한 거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의 3번을 보게 되면 실체란 그 자체 안에 있고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되죠. 실체라는 건 다른 그 변용들에게 원인을 주는 건데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되고 그 자체에 의하여 파악된다. 그렇죠. 변용들이 그 성질을 지니게 되면 원천적인 배경이니까 예, 그 자체에 파악되고 그것의 개념을 형성하기 위하여 다른 것의 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예, 실체 자체를 파악하면 되는 거죠. 개념을 형성할 때. 그래서 실체라는 게 고유하다 이런 의미를 말합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고유성을 이제 말하는 부분이에요. 보면 해당 증명은 실체의 고유성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체 안에 존재한다는 건 다른 것 안에 존재 안 한다는 얘기고 그 자체에 의해서만 파악된다는 것은 다른 것에 의해 파악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일체 관련 못한다. 왜 못하냐? 고유하니까. 예, 고유하니까 그 고유한 성질 지닌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로 볼 수가 있고요. 네, 정리 3번입니다. 네, 피차 간에 공통점이 전혀 없는 사물들은 그것들 중 하나가 다른 것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이러는데 공통점이 없다라는 건요, 공통되는 특징이 없다를 의미한다고 지금 보시면 안 됩니다.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은 본질적으로는 다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치환해서 본다면 본질적으로 다름으로 어떤 사물을 알면 어떤 고유한 속성을 지닌 그 사물만 아는 것이지 다른 사물을 알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지금 이 부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색깔로 조금 표기를 해놓을게요. 네, 그래서 이 말을 다르게 보면 우리가 실제 좀 적용을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외계 행성에 갔는데 어떤 독특한 생물체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물체를 발견해서 파악을 했어요. 그랬는데 막 이 생물체는 뭘 먹는구나, 이 생물체는 어떤 걸 하는구나, 뭐 이렇게 자는구나 이런 걸 파악을 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다른 생물체를 맞이했을 때 얘도 그렇겠거니 라고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모른다 이거죠. 똑같은 생물체를 본다면은 내가 파악한 거랑 비슷하게 생긴 고유한 성질을 공통적으로 가진 애를 만난다면은 얘도 이렇겠네 라고 할 수 있죠. 뭐 코끼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코끼리를 파악을 엄청 한 거예요. 외계 행성에서 코끼리를 파악해가지고 코끼리는 뭘 먹구나, 코끼리는 코로 뭘 하는구나 이런 걸 파악한 거죠. 근데 전혀 생뚱맞은 어떤 존재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코끼리를 파악한 내용을 가지고서 이 대상을 파악할 수 있냐 했을 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 고유하다. 이 새로운 생명체는 또 다시 공부해야 한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뭔가 하나 안다 그래도 다른 걸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증명을 보겠는데요. 네, 만일 그것들이 피차 간에 공통점이 전혀 없다면, 공통점이 없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다르다면 그것들은 서로를 통해 인식될 수 없다. 그렇죠? 본질적으로 같다면은 내가 코끼리 1번을 파악해놓고 우연히 또 가보니까 저기 코끼리 2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파악할 수 있죠. 왜냐면 본질적으로 같으니까. 근데 코끼리 1을 파악해놓고 어디 갔더니 도마뱀을 마주친 거예요. 그러면 코끼리를 파악했던 걸 바탕으로 이 도마뱀을 파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리 5번에 보면 서로 아무런 공통점도 없는 것들은 서로를 통해서 인식될 수도 없다. 즉 한쪽의 개념은 다른 쪽의 개념을 포함하지 않는다. 네, 공통점이 없다는 건 본질적으로 다르다. 네, 그래서 서로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서로를 통해 인식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코끼리를 열심히 파악해놨는데 코끼리랑 전혀 다른 도마뱀이 나타난다면 그 도마뱀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하면은 못한다. 이게 맞다라는 거죠. 예,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므로 공리사에 의하여 그것들 중 하나는 다른 것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예. 어떤 공리사를 보면 어떤 결과의 인식은 그것의 원인에 대한 인식에 의존하면 또한 그것을 포함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결과적으로 실체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 실체가 다르니까 존재가 다른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체가 다르니까 어떤 걸 파악하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조금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정리 4번입니다. 네, 정리 4번을 보면 서로 다른 둘 또는 다수의 사물들은 실체의 속성들의 차이에 의해서 또는 실체의 변형들의 차이에 의해서 구별된다 이건데요. 네, 결과적으로 이거죠. 네, 서로 다른 둘 또는 다수의 사물들은 구별된다. 뭐에 의해서? 실체 속성의 차이랑 실체의 변형의 차이. 예, 이겁니다. 이거는 쉽게 표현한다면 어떤 사물들이 차이가 난다. 근데 두 이유에서 차이가 나. 이 얘기하는 거고 첫 번째는 실체가 달라서 나는 거야. 네, 실체 속성이 다르니까 그런 거. 이거는 종적 차이로 이어지고요. 그래서 개랑 인간의 차이, 뭐 이거나 뭐 코끼리랑 도마뱀, 예, 이거 차이. 이거는 실체가 달라서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체가 성질을 제공하는데 그 성질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생긴다. 그러니까 같은 종 내에 개별적 차이를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차이가 난다면은 종적으로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은 같은 종 내에 개별성의 차이가 난다 라는 얘기를 지금 정리4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증명을 보겠습니다. 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자체 아니면 다른 것 안에 존재한다. 네, 존재를 분류하고 있죠. 네, 존재를 분류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이 공리 1번은 그대로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즉 지성을 제외하고는 실체와 그것의 변형들 이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네, 보게 되면 존재하는 거는 실체랑 실체의 변형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지성을 제외하고는 나중에 아마 설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제외하고 기본적인 골자만 파악을 할게요. 그래서 존재의 종류는 두 개뿐이다. 이 둘만 존재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지성을 제외하고는 실체 또는 같은 것이지만 그것의 속성들 이 얘기는 지금 실체랑 속성들이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랑 같아요. 예. 제가 이 정의 4번 얘기할 때 속성이란 이러면서 얘기를 할 때 결국 실체는 어떤 성질들 다발이고 그 성질 하나하나는 속성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속성들이랑 실체는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걸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체와 실체의 변형 이외에는 구별될 수 있는 게 없다. 예, 구별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구별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존재라는 게 실체이거나 실체의 변형일 수밖에 없는데 그 외에는 어떤 뭔가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정리 5번 볼게요. 네, 자연에는 동일한 본성이나 속성을 가지는 둘 또는 다수의 실체가 존재할 수 없다. 네, 이거는 당연한 얘기인데요. 네, 실체는 성질 덩어리죠. 성질 덩어리인데 동일 성질을 지닌다라는 거는 같은 거란 얘기예요. 근데 같은 거를 굳이 둘로 분류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취합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증명을 보겠습니다. 만일 서로 다른 둘 또는 다수의 실체들이 존재한다면, 만약에 서로 다른 게 존재한다면 그것들은 속성의 차이에 의하여 또는 변형의 차이에 의하여 서로 구별되어야만 한다. 여기 얘기했죠. 네, 보게 되면은 지금 어떤 것들이 구별된다면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나타난다 했죠. 네, 종적인 차이거나 같은 종내의 개별적 차이 때문에 나타난다 얘기했는데요. 네,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 4번 얘기했죠. 예, 그거 같은 얘기고 만일 단지 속성의 차이에 의해서만 구별된다. 예, 속성의 차이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실체의 차이에서 구별된다라고 한다면요. 동일 속성을 가지는 실체는 단 하나만 존재한다는 것이 인정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을 해보면요. 속성이 다르다는 거는 지금 속성의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속성의 차이가 있다는 거는 다른 실체라는 걸 말해요. 예, 다른 실체라는 걸 말하기 때문에 속성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동일 속성 잠깐만요. 속성의 차이가 있다면은 실체를 분리한다는 얘기가 돼요. 이 실체는 A 속성이고 저 실체는 B 속성이니까 분리해 놔야 돼. 그러면은
동일 속성을 지니는 게 한 군데로 몰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랑 같은데, 잠깐 설명을 지금, 잠깐만요.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속성의 차이에 의해서만 구별된다. 뭐 이게 실체의 차이에 의해서 구별된다면 동일한 속성을 가지는 실체는 단 하나만 존재한다는 것이 인정된다. 그쵸. 같으면은 하나로 취합을 할 거고, 다르면은 분류할 거기 때문에, 하나씩 분류할 거기 때문에, 지금 속성이 다르면은 다른 실체고, 그러면은 하나의 그 특징 덩어리를, 하나의 특징 덩어리가 있다 했을 때, 그 특징 덩어리가 다르다면은 실체를 분류할 거고, 그래서 둘로 분류할 거고, 만약에 같다면은 하나로 취합할 거다. 그러니까 구별한다는 거는 이거 조금 애매하네요. 표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구별된다면 두 실체를 나눈 거고, 그리고 만약에 같은 게 나타난다면 하나로 합칠 거기 때문에, 동일한 속성을 가진 실체는 하나만 존재한다는 것이 인정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못 하겠네요. 나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놓을게요. 네,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 보면, 그러나 만일 변용의 차이에 의해서 구별된다면, 변용은 존재라 그랬죠. 그 존재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실체가 구체화된 거죠. 실체가 이제 실체 존재로서 구체화된 건데, 이 존재의 차이에 의해서 구별된다면 실체는 본성에 있어서 그것의 변용에 앞선다. 존재에 앞선다는 거죠. 존재에 앞서기 때문에 변용을 도외시하고 실체만 본다면, 실체만 우리가 파악한다고 한다면은 그 실체를 다른 실체와 구별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없다. 두 대상이 변용의 차이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실체가 구현된 상태에서 두 대상이 차이가 난다면은 실체의 구현에서의 차이는 실체의 차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얘기했는데, 인간 철수랑 인간 영구가 있는 거예요. 영구 없다 할 때 그 영구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차이를 지녀요. 변용으로서 차이는 개체로서의 차이거든요. 개체로서의 차이를 지닌다는 걸 봤을 때, 그러면은 얘네들이 개체로서의 차이를 지녔기 때문에 전혀 다른 실체를 가질까 해보면은 결과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란 건 공통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동일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용의 차이를 통해서 구분된다면은 그것만 가지고서 실체가 다르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코가 뭐 1m인 코끼리랑 뭐 99cm인 코끼리가 있다고 했을 때 얘네 둘이 다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실체는 똑같다 이거죠. 그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차이는 실체에 대한 차이로 이어지지 않는다. 똑같이 생겼는데 차이 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 4에 의해 동일한 본성이나 속성을 가지는 다수의 실체는 존재할 수 없고 오직 하나의 실체만 존재할 수 있다. 네, 이게 지금 흐름 자체를 제가 잘 잡지는 못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본성을 갖는 다수의 실체는 존재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한 본성, 한 특징 덩어리 어떤 패키지가 있다면 한 패키지는 그것만으로 하나의 실체지 똑같은 패키지가 또 오면은 그것도 취합되고 같은 게 돼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실체는 각각 다 다르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실체랑 B 실체는 분명히 뭔가 다른 게 있으니까 다르게 취급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약간 보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23분 정도를 썼는데 어제보다 더 나은 설명이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저만 혼자 떠드는 게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좀 도움이 되는 게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정리 6번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조금 그 내용을 어떻게 할지 정리해보고 가능하다면 하고 어렵다면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요새 너무 피곤해서 집에 퇴근하고 오면은 늘어지거든요. 이게 힘이 없고 에너지가 없는 느낌인데 좀 뭔가 요새 좀 힘든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추가로 할 거 있으면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